주식 어떻게 됐어, 누나? 요즘 계속 떨어지던데. 난 떨어져서 괜찮아? 팔았지. 팔았어요, 요새? 나는 떨어지면 팔아. 떨어질 때 사는 거라며. 아니야. 아니? 불안해. 네. 니네는? 뭐요? 주식. 시작한 거예요? 지금 시작한 거예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전화 온. 수익이 100% 났다고. 와. 근데 나는 100%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넣었다. 그런데 100만 원 그대로다. 그게 100%라고? 나는 그렇게. 2배 된 거야, 2배. 근데 나는 이 정도는 안 하죠. 나는 오늘 잘 오셨네, 잘 왔어. 잘 오시긴 뭘 잘 오시. 잘 왔네 잘 왔네. 그런 걸 너무. 그런데 일찍 시작은 했네. 시작은 뭐예요? 그거 엄청 일찍 시작해. 개념이 없어서. 향기는. 나는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귀가 이렇게 크게 된 지가 한 3년 됐는데 비슷하네 나랑. 해봐. 3년 됐는데 진짜? 이러다가 1년이 지나갔어. 그러고 나서 안 되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어디가? 그러면서 또 1년 지났어. 지났어. 아니, 정말 그래도 근데 잘한 이게 거야. 쉽지가 이게 본 않아. 거야, 이게 본 쉽지가 거야. 않아. 아니, 이게. 나는 그때 사야 돼. 나는 돈.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네. 조용. 차렷! 선생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 오늘 그 부자 되는 학교 입학하신 걸 축하하고요. 와.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이 그 투자에 관한 거, 주식에 관한 거, 평소에 궁금했던 거 다 그 여쭤보면 대답해 주실 건가요? 물론이죠. 해소되는 시간이 됐으면 해요. 그 돈을 어떻게 다스리고 돈을 어떻게 쓰고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그래서 미국의 많은 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부자가 됐냐? 넘버 원이요. 도덕성을 뽑았어요. 도덕성. 그 도덕견 그 학교에서 도덕성 그러니까 그래. 정직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맞아. 두 번째로 호기심이에요. 맞아. 뭘 하고 싶은 호기심이에요. 그리고 투자를 잘했고 투자를 일찍부터 했고 그리고 즐거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부자를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되죠?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 네. 도덕성, 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저기 따뜻한 마음, 즐거움은 다 따뜻해지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투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긴 게 투자라는 게 뭔가? 투자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빚. 빚. 조금 더 하면 소비죠. 소비. 네.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 현실을. 동사니까 동사. 그 투자라는 건 투자는 행위 얘기니까 투자 반대가 소비겠죠. 근데 투자는 나한테 나중에 기쁨을 갖다 주지만 소비는 당장에 조그만 기쁨이 있지만 나중에 나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갖다 주죠. 그래서 소비와 투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의 종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투자라는 건 당연히 그런 거예요. 돈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돈한테 일을 시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려고 그래요. 제가 일하죠. 맞아. 근데 그게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늙어요.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을 가지고는 내가 부자 되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시간이 없잖아요. 하루에 24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때 잠자야죠. 네. 선생님 제 지각 하나 왔어요. 수학생. 예. 빨리 앉아. 제 장래 희망이 변호사래요. 와 부럽다. 공부 되게 잘하고. 네, 근데 변호사 그렇게 좋지 않아요. 농담이고요. 그게 아니라 변호사도 친구야 마이크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도 어떻게 되죠? 시간당 돈을 버는 직업이잖아요. 시간당 돈을 직업은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가장 돈을 잘 버는 거 좋은 거는 내가 자고 있을 때 돈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게 지금 말씀. 그래서 돈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 그렇죠. 내가 잘 때도 일하는 거.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 노동력만 가지고 일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중요하죠. 내가 부자가 되는 라이프일까? 가난하게 되는 라이프일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불행하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해요. 그래서 금융 문명이 전 세계가 금융 문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금융 문명은 대대로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가졌을 때는 그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그냥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유태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태인은 왜 부자가 됐을까? 유태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근데 전 세계 자산의 20%를 갖고 있어요. 유태인이 부자가 된 이유는 어렸을 때 돈을 가르쳐줘요. 태어나자부터 저금통을 만들어요. 거기서 돈을 넣게 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처음부터 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13살에 뭐를 하죠?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친척들이나 그 친구들이 돈을 갖고 와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13살짜리 아이가 투자를. 13살이에요? 네.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빠르네요. 성인식이 그 유태인의 성인식이 13살이에요. 나도 13살 우리로 치면 6학년이죠. 그렇죠.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모이는 돈이 평균적으로 6천만 원 정도 돼요. 친척들이 갖다 준 돈이. 그 6천만 원 가지고 이 아이는 돈을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그 유태인들을 부자로 만드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엄마가 교육을 해요, 유태인은.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하죠? 학원 선생님들. 하청을 주지, 학원에다가. 학원에다가. 예. 학원 선생님한테. 그게 결정적으로 한국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그 창의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한테 우리는 학원에 가서 좋은 점수 받으라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를 싫어하죠. 근데 싫어하는데 그 아이를 가둬놓고 콘크리트에다가 그냥 주입식 교육을 하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애들을 학원을 안 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부자로 만드는 거는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딱 박스. 네. 특별한 경우예요, 사실. 그렇죠. 제 주위에 다 세네 그게 아까 얘기했죠. 소비와 투자. 네. 투자로 가야 될 돈이 전부 잘못된 소비로 가고 있는 저희는 거예요. 그거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가 아니죠. 나는 새싹을 키운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사교육비를 아이들 투자로 바꿔준다 그러면 그 아이는 20살, 30살 됐을 때 그 돈으로 뭐를 해야 되죠?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은 전부 대학생들이 창업을 택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리스크를 지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 리스크를 택했을 때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떻게 해요?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너무나 당연시 여기죠. 그래서 유태인,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증권회사들, 엄청나게 큰 회사들 전부 유태인이 갖고 있죠. 리만 브라더스. 리만은 참 망했구나. 참 미안해요. 골드만삭스. 그죠? 골드만, 그 다음에 JP 모건 다 유태인 회사죠.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가장 영리하게 깨달은 민족이죠.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개개인으로 봤을 때 유태인보다 훨씬 더 영리해요.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투자를 안 가르칠 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이 투자에 대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 아이들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런 걱정들 하잖아요. 손해 보면 어떡하지?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와 주식에 투자를 많이 비교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매일 가격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흥분 안 해요. 맞아요. 그냥 오래 갖고 있으면 벌겠지. 어차피 내가 사는 집이니까. 옷에 20년 됐더니 집이 두 배가 됐어. 역시 행운이라 생각하죠. 역시 부동산이야. 그래요. 그럼 주식은 왜 그럴까? 왜 사람들 주식이 부정적일까요? 샀다 금방 팔고 이래서. 그게 아니고요. 변동성과 위험을 구별을 못해서 그래요.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식을 5만 원에 샀어요. 근데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미치죠. 그렇죠. 심장 쫄쫄이 2만 원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준 애 가서 뭐 멱살 잡지. 아유 그럼. 근데 그 5만 원이 2만 원 됐는데 그거는 변동성이에요. 근데 10년 기다렸더니 20만 원 됐어. 50만 원 됐어. 그러면 문제가 다 풀렸죠. 네. 근데 사람들은 그 짧은 기간을 위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위험이 아니라 변동성이에요. 주식은 왜 변동성이 있을까? 사고 싶은 사람이 수천만 명이고 팔고 싶은 건 수천만 원인데 그 당시 증시 상황이 안 좋은 거지 그 회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뭘 봐야 될 거예요? 회사가 망할 회사를 회사냐, 안 봐야죠. 망할 그렇죠. 내가 이 회사에 주식을 샀을 때 네.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아, 이 회사는 엄청나게 돈을 잘 벌 것 같아. 그래서 주식에 투자할 때는 주식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네. 뭘로 사요? 내가 갖고 싶은 회사. 갖고 싶은 회사. 갖고 싶은 회사죠. 그게 근본적으로 틀린 거죠. 사람들은 차트를 봐요. 그죠? 네. 야, 요거 샀다가 요게 그래프가 움직였으니까 여기서 사면은 또 여기서 팔면 또 여기서 내가 수만 가지 생각,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거는 카지노에 간 거죠. 아, 맞아. 그 마인드예요. 그래서 네. 맨날 막 그런 거 알지도 못하니까 뭐 무릎에서 사가지고 막 여기에서 네, 팔아라 이런데 그런 거는 무릎이 여기가 있어 다들 막. 무릎이 아, 어딘지 나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알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핸드폰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근본, 주식 투자의 근본을 잊어버린 거죠. 주식 투자 근본은 굉장히 간단해요. 주식 회사라는 걸 만든 건 인간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몇백 년 전, 4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네. 주식 회사라는 컨셉이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탐험가들이 네. 배 타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잖아요. 근데 들어오기만 하면 떼돈을 벌잖아요. 네. 근데 가라앉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한 게 나 혼자 리스크를 다치기 힘드니까 사람들 뭐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5%, 또는 3%.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혹시 내가 배가 침몰하더라도 다 잃어버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그렇지만 배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 엄청난 다 부자가 같이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게 거래소를 만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더 투자를 하게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파는 거야. 난 안 기다릴 텐데 너 이거 주고 사. 못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그치. 거래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인간이 굉장히 영리하죠. 그래서 주시장이 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 주식은 여유자금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빚을 약간 가지고도 주식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빚이 어떤 빚이냐에 따라 틀려요. 빚이면 빚이죠. 아니죠. 빚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냐, 빚을 질 때 친구한테 내가 꿨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진 빚이 있죠. 내가 집을 살 때 다 돈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 은행에서 되게 빌리죠. 네. 그래서 내가 원금은 30%, 뭐 40%, 그러면 은행이 나머지 60%, 70%를 대주잖아요. 그때 이자율이 비쌀까요, 쌀까요? 싸죠. 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그 계속 돈을 갚아가는 갚아나갈 때마다 그 집은 조금씩 내게 내주면 되는 되죠. 거죠. 아, 그런 건 괜찮아. 그런 거는 빚은. 좋은 빚이에요. 아, 그럼 안 근데 갚아도 돼요? 아니,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라 갚아야죠. 아니야. 집 뺏기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런 빚이 있는 사람은 주식을 해도 괜찮고. 아니 그건 다른 거죠. 예. 그거는 이제 빚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것만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부동산에 내 제한재산이 있으면 묶여 있으면 안 되죠. 나중에 부동산이 잘못된 경우 또 환급성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골고루 투자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주식. 그러니까 주식도 있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나이에 따라 틀리긴 해요. 그렇지만 다양한 데 투자가 돼 있죠. 근데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 80%예요. 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골고루 자기 재산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느냐 그거를 하는 게 좋죠. 주식은 그럼 몇 퍼센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내 자산. 사람에 따라 틀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식 가격이 변하면 막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요. 저 그런 거 약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이미 막 그걸로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제가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근데 잃고 선생님 잃고 말씀 잃다 보면 선생님 답 좀 들어보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주식 비중을 좀 낮출 필요가 있죠. 자기 재산에. 근데 근데 나이에 따라 틀리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변동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주식 시장이 계속 좋다가 나쁘다가 막 반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6살 때부터 투자했으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결국 같지만 나중에 20년 후에는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 어쨌든 올라가 있으니까. 50살에는 그러면 제가 볼 때 재산의 한 50%가 주식이어야 돼요. 생각보다 많아요. 60살이면 60%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100에서 자기 나이를 빼요. 아, 100세 시대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원래 자기 자산이 100%야. 자기 자산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을 일을 시킨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그러니까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채권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채권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그 리츠라든가 그런 펀드에 그런 그 계속 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펀드에 옮긴다든가 주식 말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대체 수단을 하는 게 좋죠. 선생님 50세 50%면 도대체 그 주식은 아까 장기 보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팔아요?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동시에 50세부터 그걸 파는 거예요? 아니 이제 내가 이제 점점 노동력이 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돈을 쓰는 조금씩 이제 주식 비중을 낮추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주식을 들려고 아이들 거를 하려고 했더니 아이들 거는 하지 말고 부모 엄마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 이름으로 저축이랑 뭐 이걸 했어요. 해서 나중에 찾으려고 했더니 이게 엄마 이름이고 또 밑에 또 딸 이름을 또 써놨어. 이거는 뭐 윤희 거, 혜민이 거, 혜랑이 거 이랬더니 또 말도 안 되게 내 돈, 그러면 이건 내 거잖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또 이건 그래도 애기들 앞이 거니까 뭘 또 떼어와라 막 또 이런 거 복잡한 것도 있고. 제가 볼 때 좀 저거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제가 볼 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뭔가 딴 데다 넣은 것 같아요. 딴 데다 넣은 예, 것 같아요. 예. 아니 농담이고 아마 그 제일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아이들 이름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개별로. 그러니까 어디 가서요? 뭐 펀드에 넣고 싶으면 자산운용사, 저희 회사 메리츠. 메리츠 자산운용. 그다음에 주식을 해주려고 그러면 이제 증권회사. 근데 문제는 2천만 원 이상은 증여세 신고해야 돼요. 아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거 그렇게 얼마 안 돼요. 음. 만약에 3천만 원 해주더라도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잖아요. 그거 세무서에 가서 신고해야 돼요. 가족관계 등록부랑 떼가지고 가서 동의서 해가지고 부모가 해서 해주면. 얘네 변호사 될래기 때문에 많이 안다. 확실히 다르다.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니 진짜 잘 아시네. 주식이라는 거는 사람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알잖아요. 무조건 해라. 그건 안 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맞아. 가만히 돈은 가만히 제자리인데. 그렇죠. 돈을 일하게 하지 않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은행 예금에 가면은 은행에서는 이자를 조금 주고 이제 원금 보장은 되죠. 절대로 원금이 그렇지만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그 시간이 지날수록 내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돈을 일하게 시키는 거죠. 빨리 하고 싶어요. 근데 일을 하게 하는데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네. 어느 게 가장 열심히 일하는 걸까? 근데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는 똑같이 위험을 동반해요. 맞아. 네, 위험을 동반하죠. 그러니까 아까 주식 투자라는 거는 변동성이 있고 위험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2만 원, 5만 원 주고 샀는데 4만 원 되면 막 잠을 못 자고 막 그냥 팔을까 살까 막 맞아요. 고민하는데 근데 제가 물어봐요. 그걸 왜 잠을 못 자요? 그랬더니 더 떨어질까 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떨어졌다는 것 자체를 그걸 못 받아들여요.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손해 봤어요? 50만 원. 50만 원 갖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싫은 거야. 마이너스가 됐다는 사실은. 네. 근데 그거는 그 하나의 과정이에요. 내가 우리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 어떤 주식을 좋다고 샀는데 그 다음날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전혀. 왜 그럴까? 위험은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변동성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일 삼성전자가 내일 뭐 카카오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내일. 그러죠. 모르죠. 그 컨트롤 못하죠. 하지만 근데 그 회사는 똑같아요. 네.
회사는 어디 도망가지 않았는데 네. 주식 가격만 틀리죠. 네. 근데 위험은 컨트롤 할 수 위험은 있다고요? 어떻게 위험은 컨트롤해요? 컨트롤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위험해 이러고요? 아니 떨어졌을 때 좀 더 사는 거지 뭐. 아니 그건 아니고 위험은 내가 컨트롤 가능한 게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잖아. 금융감독원에 공지를 하잖아. 아. 회사에서는. 그래서 투자가들한테 이 회사는 작년에 매출이 늘었습니다. 이번 그 3개월 동안은 매출이 줄었습니다. 늘 알 수 있죠? 빚이 늘어나고 있구나, 줄어들고 있구나. 이익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익이 줄어. 그다음에 경영진이 어떤 사람인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봐 그거를. 안 보죠. 네. 그냥 누가 얘기해 차트로 봐. 차트.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 볼 줄도 모르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 갖고 싶은 회사를 사야 되는데 주식이 오를 오를 회사는 것 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여러분 콩나물 살 때 뭐예요? 다 보죠. 콩나물이 싱싱한가. 근데 주식할 때 몇 천만 원은 안 봐. 네. 친구가 이거 좋대. 그다음에 뭐 이거 사면 대박이래. 맞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신기하죠. 막 설레요. 막 이미 나 대박 된 것 같이. 그렇죠.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문제가 주식하시는 분도 그렇고 제 마음도 이제 오늘부터 바뀌겠지만 주식을 하면은 이거를 멀리 보고 진짜 말 그대로 그 회사를 보고 투자라는 생각인데 계속 이거를 언제 빼지? 그렇지. 언제 빼지? 정확하게. 이거를 밑에 깔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주식은 안 파는 기술이에요. 주식은 안 파는 기술이에요. 맞아. 근데 주식을 사람들은 사자마자 맞아 언제 팔지? 언제 팔까 막 가격을 맞아. 보는 거예요. 정점에서 막 정해놓고 사라고도 해요. 내가 몇 %가 이익이 났을 때 근데 빠져야 되겠다를 제가 아까 또 하나 주식에 네, 가장 잘못된 여러분들이 인식. 꼭 기억해야 될 거. 주식 투자는 20%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내가 20년 기다렸더니 10배가 되더라. 20배가 되더라. 그거예요. 그렇죠.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그 주식이 100배가 되기도 하고 200배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희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희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월급쟁이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를 너무 알기 때문에 그래 다 주식을 퇴직연금을 만든 거예요. 그 법안 이름이 401K예요. 그래서 모든 월급쟁이들한테 10%씩 무조건 띈 거예요. 노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돈으로 투자를 했더니 지금 미국에 백만장자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왜냐면 오랫동안 30년 동안 투자했으니까.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자, 제가 그러면 사교육을 다 끊고 그 돈을 아이를 위해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냐? 제가 그거를 막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펀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펀드요? 펀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니 지금 뭐 그걸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네. 한국에서 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이들한테 펀드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니어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교육비를 펀드로 바꾸라. 그래서 그 아이들 들어가라. 그 대신에 그 핸드폰으로 가능해요. 근데 아이들 처음에 계좌를 열 때는 부모님이 아니 아이들은 안 와도 돼요. 그 부모님이 그 가족관계 증명서만 갖고 오셔서 계좌를 열어서 그때 핸드폰으로 혼자요? 죄송한데. 그 다음부터는 핸드폰으로 돼요. 처음에 계좌 열 때만 가요? 예, 만약에 오시기 힘들면 우리 직원이 와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UTA는 13살부터 투자해서 저렇게 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1살 때부터 투자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와.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전화를 다 했어요. 네, 안타깝게도 거절을 많이 당하고 있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큰 선물은 축복은 아이가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딱 선생님 실은 최근에 아이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그동안 줬던 돈들 다 어디 갔어? 이래서 뭐냐면 저는 아이들이 주는 돈을 다 또박또박 다 쓰고 심지어 큰애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누가 주신 돈들 있잖아요. 그 봉투 그대로 거기에 또 제가 제 감정을 써서 아이한테 이거는 누가 할머니가 너에게 주신 거야. 뭐 그렇죠. 그대로 근데 다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반만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투자를 해야지.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동안 장난감 사주거나 돈을 가져왔는데 이제
그 딸이나 며느리가 또 실제로 아이한테 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계좌를 열어주고 온 가족이 그 아이의 부자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 생일날 거기다 돈을 넣어주고 많은 필요 없어요. 10만 원도 넣고 20만 원도 넣고 할머니가 네 생일날 50만 원 너 그 투자. 그러면 그 아이가 20년 후에 그 기록이 남잖아요. 아, 그렇죠. 그 돈 가지고 야 그때 할머니가 20년 전에 넣은 게 그때 꾸준하게 20만 원씩 했더니 그 돈이 지금 몇 천만 원이 됐고 몇 억이 됐고 그리고 본인이 저희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금융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고 아이들한테 이제 주식 고르는 방법, 그러니까 주식을 왜 이 회사를 샀는지, 왜 이 회사를 팔았는지 그런 금융 그 강연도 우리가 줌으로 해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뭐 부자아이 만들기 막 이런 거 많았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그런 걸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애기 아빠가 돈을 써야 된다든지 뭐 내가 뭐 그걸 써야 된다든지 이러면 너무 쉽게도 그걸 해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건 제 의지인가요? 네, 그건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401k 퇴직연금 그러니까 퇴직을 위해서 투자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그 세금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약하게 되면 페널티가 붙어요. 그동안 안 낸 세금 다 물러내야 되고 어머머머. 그다음에 10% 더 추가로 페널티를 매겨요. 그렇기 그러니까 해제하지 말라. 네, 그게 강제로 하는 거죠. 그 저는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애들한테 펀드를 2008년에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때 서프라임 위기가 만들어서 떨어졌는데 그때 그거를 헤드를 안 하고 놔뒀으면 그게 지금 대박이 났을 텐데. 다 그래.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또 이제 우리가 격언이 있어요. 주식 격언에.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타이밍을 맞추는 거를 투자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라든지 아니면 주식은 파는 기술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하잖아요. 그걸 타이밍 더 마켓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래서 타임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타임 인 더 마켓이라고 그래요. 타임 인 더 마켓. 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타이밍 더 마켓은 내가 그 조절하는 거예요. 아, 시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내가 투자했다가 시장이 안 좋을 거니까 돈 뺐다가 그거를 이제 가장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타임 인 더 마켓은 내가 뭐 월급의 10%를 무조건 투자했다든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꾸준하게 할머니가 투자해주고 할아버지가 투자해야겠고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그런 위기가 올 때도 있죠. 근데 그거는 지나가는 일이에요. 결국은 좋은 기업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지.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좋은 기업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모를 것 같으니까 펀드를 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펀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펀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리아 펀드 내가 한국에 와서 그 한국에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처음에 굉장히 좋았다가 나쁜데 엄청난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수익률이 왜 그러냐. 근데 지금은 6년 됐는데 한 90% 이렇게. 근데 중간에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벌 수가 있는데 6년. 너무나 그런 6년 전에 삼촌님을 만났어요. 잘못된 아니 앞으로는 저기 100살까지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여유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여유 자금을 하고 빚내서 하지 말고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은 그 골랐을 때 그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펀드를 고르나 주식을 고르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펀드를 어떻게 고르나 그것도 알려 드릴까요? 네. 그럼요. 펀드를 고를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골라요? 6개월 수익률 좋은 거 주세요. 맞아요. 제일 예, 단기니까. 그건 최악이에요. 자기의 투자 그런 목적하고 맞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수수료가 중요하죠. 수수료가 어떤 때는 2%고 어떤 때 1%면 1%가 차이가 10년이면 어떻게 되죠? 10%죠. 그래서 수수료를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게 회전율이라는 게요. 회전율은 뭐냐면요. 이 펀드 매니저가 이 펀드를 얼마나 자꾸 샀다 팔았나.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장기 투자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펀드 매니저가 막 엄청나게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2000%가 있는 거예요. 2000%라는 얘기 뭐냐면 1년에 20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기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데
펀드 매니저가 그렇죠. 그래서 펀드에서 그렇게 그런 거를 살펴보는 거 그 좋죠. 그래서 만약에 이 펀드를 권하면 미안하지만 이 펀드의 회전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마 굉장히 이분 영리한 탐험하지. 사람이 아는 사람인가 보다. 장난 못 치지. 네, 이 사람 무서운 그렇지.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 들을 회전율이 겁니다. 낮아야 좋은 거. 좋죠. 한 그렇죠.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회전율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렇죠. 생각을 안 또 더 해봤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건 알기 쉽지는 알기 어려운데 그 펀드 매니저가 자기 돈 얼마큼 넣는지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공시가 돼요. 공시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물어보면 사람이 이 사람 고수구나 알 거예요. 이 사람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얼마나 투자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펀드를 보면 이 펀드 매니저 누구예요? 이 펀드 매니저가 자기 재산을 얼마큼 투자하고 있죠? 직접 투자돼 있느냐. 근데 만약에 고객돈을 움직이면서 자기는 투자 안 했다 그러면 그건 좀 예. 설렁탕 집에서 자기 설렁탕 절대로 안 먹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 돈을 넣는 건 왠지 안 될 것 같이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네요. 반대죠. 내가 내 돈이 안 들어가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내 돈이 들어가 있으면 고객의 이익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 고급 정보를 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아이들하고 이게 흥미를 갖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넷플릭스 맨날 영화 보잖아, 넷플릭스. 근데 넷플릭스는 어떻게 해서 생긴 회사일까? 하이스쿨 친구들끼리 만든 거 아세요? 미국의 고등학교들끼리 이제 굉장히 간단해요. 옛날에는 블락버스터라는 비디오 빌려주는 데가 예. 어디나 다 있었어요. 네. 골목마다. 예. 그래서 비디오 빌리잖아요. 네. 그래서 뭐 2, 3일 있다가 도로 갖다 주고. 그랬는데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니까 야,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스트리밍 인터넷이 빨라질 텐데 그런 시대가 올 거야. 근데 너무 빨랐어요. 생각이. 그래서 거의 망하기 직전이 됐어요. 그래서 블락버스를 찾아갔어요. 우리 그거 사가라고. 네. 근데 블락버스가 노했어요. 근데 블락버스는 망했죠?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넷플릭스가 저렇게 큰 회사가 됐죠. 이 엄청나게 감동적인 스토리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도 이런 거 해. 음. 그래서 엄청나게 큰 부자가 돼. 우리 쿠팡도 보세요. 미국에 상장했더니 뭐 50조, 100조 하잖아요. 네. 조 단위의 부자가 됐죠. 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위험을 지는 거를 좋아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무슨 회사라고 그러죠? 그 조 단위의 회사를 뭐라고 그래요? 조단이요? 네, 조 단위의 시가총액을 슈퍼 울트라 컴퍼니 아니에요. 유니콘 기업이라. 유니콘 기업. 맞아, 유니콘. 유니콘 기업이 어느 나라가 많이 나올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어디예요? 미국. 그게 미국이죠.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어디죠? 한국이에요? 아니요. 뭐 영국 이렇게. 인도? 네. 그 선생님한테 잘 보여서 예. 뭐 하나도 안 나오는 나라가 어딜까? 우리나라요? 아니에요. 일본. 일본이 하나도 안 나와요. 왜요? 자페니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일본화. 아이고. 일본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자기네만 고집하는 거.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리스크를 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도 주식 투자하는 거를 금기시해요. 주식 투자하면 숨겨요. 부끄러워해요. 그걸 뭐라 그럴까? 불로소득이라고 그래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냥 번. 네, 근데 그 불로소득이라는 거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과 노동을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자본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부동산에만 들어가 있어요. 절름발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의 돈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새로운 기업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 은퇴하기 전까지는 또박또박 다달이 수입이 있어서 그거를 적립식으로 또박또박 들어가요. 근데 한 58세, 55세부터 지금은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일정한 수입이 없어지고 뭉칫돈은 있잖아요. 이때부터는 노후 자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사람에 따라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제 50% 주식형 펀드에 넣거나 어떤 사람은 더 낮게 넣거나 채권에 많이 넣거나 그 안에서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 요인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질문이 내가 얼마 필요할까? 네. 노후에 그것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내가 60이다. 더 이상 내가 이제 노동으로 돈을 벌기는 힘들다.
그 얼마 필요할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산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 사람에 따라 틀리죠. 어떤 사람은 난 100억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30억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나는 5억만 있으면 돼 하잖아요. 근데 5억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아. 근데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따지냐면 4%비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많이 써요. 4%. 네,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네. 내가 그 얼마가 필요할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모은 돈의 4%가 1년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은 돈의 4%. 네. 그럼 내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수입이 없어. 그러면 내가 10억이에요. 그럼 4천만 원이 내 1년 생활비가 돼요. 아. 그게 만약에 내가 1억밖에 없다. 그러면 1억으로 돈 버는 게 얼마죠? 400만 원. 그러면 400만 원이 내가 400만 원 가지고 1년 년을 생활을 살아야 못 돼. 살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이 손상이 오죠. 네. 그러니까 뭐 3년 만에 다 원금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고달픈 거예요. 그 10억은 있어야 되겠네. 잘 10억 년에 생각해봐. 4천만 원. 네. 10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안 되겠구나. 그럼 어. 지금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렇지. 아니 퇴직 후에 그 부부의 삶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4%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금융자산이 6억 정도 있으면 4,6에 24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원인데 국민연금 다 있잖아요. 그럼 요거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면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연금 말고 개인연금을 쭉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가 거기서 또 한 달에 한 100만 원 나올 수 있나요? 그러면 그거 100만 원. 그럼 한 400만 원은 되나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계산해 넣어야 될 거는 네. 만약에 내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아프면 또 야 이거 가지고도 안 되네.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20억은 있어야 돼요. 아 20억. 그러니까 현찰로 아니, 금융자산. 현찰이 그 금융자산 내가 언제든지 언제든지 황금성 있는 거. 집 빼고요. 집 빼고요. 집 빼고 20억 아, 집은 있어요. 대부분 현금을 내지 빚이 대부분 있잖아요. 20억을 마련하려면은 몇 년을 모아야 되냐면 30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네. 또 하나 컨셉이 나와요. 이것도 꼭 이제 우리가 4%를 기억하시죠? 네, 4%요. 그 다음에 72룰이라는 게 72. 72 꼭 기억하세요. 72? 예, 선생님 공이 예, 72. 나 72? 아니 70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라고. 2. 72. 우리가 계산기가 없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돈이 2배가 되는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이 지금 내 돈이 있어요. 이걸로 투자했을 때 몇 년이 걸릴까? 2배가 되려면. 그러면 만약에 6%다. 그럼 71을 6으로 나눠요. 그러면 12년 걸려요. 12년. 굉장히 오래 걸리죠? 네.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이제 복리의 마법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보잘것 없어요. 근데 두 번째 1,000만 원 되는 기간은 얼마큼 걸릴까요? 그러니까 2천만 원 거기다가 붙은 1,000만 원 해가지고 2천만 원을 1,000만 원 더 붙이려면 그렇죠. 6년으로 줄어들죠. 하나로 들어. 예, 6년으로 네. 줄죠. 그 그다음에 다음에 몇 년? 3년 돼요? 3년. 3.5년인가? 1년. 1.5년. 그래서 큰 부자들은 하루에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복리의 마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이, 똑같이 근데 앉아. 주식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게 아니죠. 많이- 그러니까 그게 가만히 놔뒀을 가만히 때. 놔뒀을 때. 그러니까 그거의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무서운 게 하루라도 일찍 시작한 사람이 빨리 하자.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멀리 숲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 앞에 지금 나무만 왜냐하면 이제 보는 우리가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또 어떤 문화적인 것도 있죠. 그런 거를 돈을 나 이거 멀리 이번에 하다가. 얼마 올랐잖아. 그랬잖아. 막 선생님 이런 거. 오늘 시험 봐요? 다 이해했어요? 네. 네. 저는 지금 확 남는 게 20억은 있어야 되는데. 당장 가서 내 4% 20억 72. 72 이런 걸 네. 꼭 기억을 하세요. 일단 13살 때 시작을 해야 13살. 아니죠. 13살 아니라 한 살, 한 살. 투자하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예요? 그거 퀴즈야. 한 살. 네. 진짜. 지금 다 늦었잖아요. 네. 본인 얘기하는데 지금 왜? 당장 지금 그렇지 right now.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라. 예, 아, 선물도 예. 있어요. 눈 감어, 눈 감어. 눈 감어. 근데 진짜 주식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소스.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제일 안 좋은 말이죠? 안 좋은 말이고 그거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가 부산까지 가는데 수원까지 좀 빠른 길 없을까? 이런 것 같아요. 맞아. 번째에 대한 영국적 첫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건 뭐야? 800. 30일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거 채점하면서. 마치 다빈처. 재밌는 게 마치 다빈처인데 그리고 이것도 시험 문제라고. 향기 만점 맞으려고 제 계산한다 지금 30번. 주식의 차이점 아까 얘기해 주셨나? 주식은 개별 종목을 내가 하는 거고 펀드는 네 개별 내 답 그렇게 안 쓴 것 같아. 야, 지금 저 향기 장학금 받아야 돼. 장학금도 있어요? 1등 뽑아가지고 선물 있어. 상이 있어. 상이 있어, 상. 아니 다 그 저기 답을 다 맞춰주셨어요. 다 1등이에요. 정말? 아니요. 우리 다 줘요? 다 내가 보니까 너무 문제가 너무 쉬웠던 것 같은데 5번이 관건이야. 5번은 다 틀렸어요. 5번은 한 분은 그래도 근사치. 16만 5천 원이라고 그랬고 은숙이다. 또 한 아니 사람은 동그라미 많이 안 썼어요. 12만 8천, 12,800. 포기 양소영.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저예요. 의외로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근사치가 네. 누구예요? 근사치. 근데 근사치라고 얘기할 정도 안 되는 게 네. 530억이야. 530, 에? 35? 530억. 530억이라대요. 530억이요? 31일? 네? 원이요? 100원이 100원이. 100원이 530억. 네, 200원, 400원, 800원, 그거 30일이요? 1,600원, 3,200원, 6,400원, 12,800원, 제가 25,600원. 그러면 진짜 아니죠?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머지 5일 남겨놓고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31일째는 얼마인지 알아요? 1,000억이에요. 말도 안 돼. 근데 그런 주식이 없겠지. 아니에요. 주식이 아니라 저거는 그러니까 복리에 좀 약간 과장이긴 하지. 100%씩 늘어나는 과장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1년에 이건 하루잖아요. 1년에 만약에 100%씩 늘어났다 그러면 그 30년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집 그러니까? 앞에 현관에 들어오면요 저희는 식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항아리를 딱 놔뒀어요. 얼마나 지금 쓰는 돈들이 헛돈들이 많고 뭐 예를 들면 신랑 같은 경우는 맥주 한 캔 막 그 맥주 한 캔이 얼만데 근데 그걸 한두 캔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매일같이 모두 다 우리 온 식구들이 1,000원씩 각자 있는 거 쓸 돈을 조금만 참고 한 달만 해보자 이랬어요. 얼마가 됐는지 근 2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네. 뭐 했어요? 이사 갔어. 이사 이사 비용으로? 아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네. 부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런 그 현명함이거든요. 그 내가 부자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돈을 일하게 하는 거. 유익하셨어요? 네. 네. 저는 근데- 돈에 감정을 넣지 마라. 음. 저는 저한테는 오늘 저의 키워드고요. 그리고 right now. 그렇죠. 지금 당장. 그리고 fully invest라는 말을 써요. 항상 100% 투자돼 있어라. 그리고 주식은 모으는 거다.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다. 마지막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투자를 할 때 주식에 투자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세금 혜택 보는 거로 해라. 아, 네. 소비도 중요하지만 절제된 소비를 해야 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나는 어떤 펀드에 들어갔어. 나는 연금저축펀드 저기 1년에 얼마큼 하고 있어. 벌써 내 돈이 모았어. 너 좀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선제 이제 시작입니다. 되겠네요. 해야죠. 와인 나 오늘부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이게 이제 그 횃불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융 강대국이 되면 전 세계에서 두세 번째 강대국이 돼요. 금융을 아는 민족, 금융을 아는 국가가 강대국이 돼요. 아, 언제 기다리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